이런 분들은 실거주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거주하기 좋은 집, 학군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편의시설들, 마트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잘 브리핑을 해가지고 이런 쪽은 좋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 5, 6년 정도는 사셔야 되니까 여기 아이들은 이쪽으로 학교 가시면 좋은데 건너지 않으셔도 돼요. 길 안 건너시고 바로 갈 수 있습니다. 초품화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브리핑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번 주제는 중개사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부동산 투자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좀 걱정하는 게 뭐냐면은 중개사라고 해서 투자를 많이 해본 건 아니잖아요. 근데 투자자들이 오면은 되게 많은 것들을 질문하거나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이 투자 정보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하면은 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투자자한테 쫄지 않고 우리가 중개를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가지고 요 내용들을 앞으로 좀 많이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 처음으로 좀 설명을 해드릴 건요, 투자자들이 어떻게 매매를 하는지 요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투자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매매를 하는지 알면은 우리의 브리핑 방법도 달라지고요, 중개에 어떤 것들을 매매로 중개로 내놔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들한테 어떻게 연락을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면 좋습니다. 그냥 내 생각, 중개사는 매물만 좋아가지고 팔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못 팔아요. 이 사람은 이걸 원하는 게 아니고 있는데 엉뚱한 걸 자꾸 브리핑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건물을 사려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건물에 맞는 브리핑이 있어야 되고, 아니면 내가 갭 투자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온다면은 갭 투자에 맞는 브리핑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그 전에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되는 게 있는데 요거를 좀 분리해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거주와 소유, 그 다음에 소유와 분리, 요거를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이거를 따로 혹은 또 같이, 아니면은 요렇게 거주가 소유를 따라서 가기도 하고 소유가 거주를 따라서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서 이 고객에게 맞게 브리핑을 하실 수 있으면 좋습니다. 이거를 기본적으로 중개사 입장에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매매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거주하실 분들이 자기들이 생각을 가지고 오는 거기 때문에 이 선입견에 빠져버리면은 중개를 못합니다. 해드리는데 하나씩 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자, 5가지 방법으로 사람들은 집을 삽니다. 1번이 청약에 당첨되는 방법, 2번이 내 돈을 다 주고 그냥 사는 방법, 그리고 3번은 담보대출을 받고 여기 실거주를 하려고 하는 방법, 4번 주택을 구매한 다음에 월세를 주는 사람들도 있고요, 5번째가 이제 전세를 끼고 매매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갭 투자나 이런 것들은 요 형태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 5가지 형태로 매매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하는 사람들마다 좀 다르게 브리핑이 좀 들어가야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청약 같은 경우는 새 아파트를 사는 방법이에요. 청약 홈에 들어가서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보고 나한테 맞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청약 신청을 하는 건데, 이게 그냥 신청하는 방법이 아니라요, 어느 정도 전략이 필요한 거단 말이에요. 전략.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상황에서도 당첨이 되고 어떤 사람들은 당첨이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당첨이 되는 건지에 대한 방법들을 우리가 알려줄 수도 있고 상품으로 만들 수도 있고 상담을 할 수도 있습니다. 주변 시세에 비해서 싸게 사는 방법이에요. 주변 시세보다 싼데 아파트는 새 아파트예요. 그러면은 얼마나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무조건 당첨이 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좀 준비를 해야 되고, 노부모 특공을 준비를 하든지 신혼부부 특공을 준비를 하든지, 아니면 내 가점이 어떻게 되는지 혹은 확률이 어느 정도 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중개사가 알고 있으면 컨설팅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중개사가 어느 만큼 아느냐에 따라서 청약이 나한테 수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도 여러분들이 매매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라고 하면 되는데요. 저도 이거 청약 공부하는데 처음에 공부할 때 한 6개월 걸렸던 것 같아요. 6개월 정도를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계속 읽어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좋겠구나, 저렇게 하면 좋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라고 하고 설명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당첨되시는 분들도 보고 방법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자주 물어보시는 게 이거예요. 돈이 얼마나 있어야 되나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청약 같은 경우는 계약금만 있으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전에는 계약금만 있으면, 실제로 나머지 것들은 전세, 마지막에 전세를 맞춰가지고 전부 다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LTV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계약금이랑 중도금이랑 잔금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내 돈을 주고 사는 방법이에요. 이분들은 심플합니다. 그냥 내 돈 내산이에요. 내 돈 내산. 내 돈을 주고 그냥 사는 집이에요. 이런 분들은 성향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돈을 주고 그냥 집을 전체로 산다는 거는 수익률이 굉장히 밑으로 떨어진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수익률이 낮기 때문에 이 방법을 쓰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근데도 내 돈 내산을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면 이런 분들은 사업을 통해서 혹은 투자를 통해서 부동산보다 높은 수익률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강남이라든지 서초에도 20억, 30억이 넘는 주택들도 현금을 주고 사는 겁니다. 이런 분들한테 괜히 수익률을 올리시기에 이거 해보세요, 아니면 이런 투자 물건도 있습니다 라고 추천을 하게 되면은 이런 분들은 이 집에서 계약을 안 해요. 저 사람은 잘 모르네, 나에 대해서 잘 모르네, 이런 게 많고요. 자영업자분 중에서도 고소득자들은요, 부동산에 투자를 잘 안 합니다. 그래서 돈이 모으실 때 그냥 내 돈 주고 사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전문직들도 있으시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브리핑이 들어가야 되냐면 심플하게 좋은 집을 소개시켜 드려야 돼요. 가장 좋은 집. 연예인들이나 이런 분들도 이거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없다, 아니면 수익률이 떨어지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내 생각과 다른 방식을 가지고 있다 해서 우리가 자꾸 설득을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내 상식과는 다른 세상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여러분들이 좋은 물건을 빨리 소개시켜 주는 게 가장 계약을 하기 좋은 방법입니다. 자, 세 번째, 담보대출을 받아서 실거주를 하려고 하는 경우, 이분들인데요. 담보대출을 해가지고 실거주 하시는 분들은 일반적으로 무주택자나 1주택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고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이런 분들은 실거주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거주하기 좋은 집, 학군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편의시설들, 마트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잘 브리핑을 해가지고 이런 쪽은 좋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 5, 6년 정도는 사셔야 되니까 여기 아이들은 이쪽으로 학교 가시면 좋은데 건너지 않으셔도 돼요. 길 안 건너시고 바로 갈 수 있습니다. 초품화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브리핑을 할 수 있는 거죠. 매매하는 방법에 따라서 브리핑 방법이 아예 달라진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네 번째, 주택을 구매한 다음에 월세를 주는 방법. 이분들이 이제 투자자, 제대로 되어 있는 투자자들인데 내가 돈을 어느 정도 넣고 나머지는 대출을 받아가지고라도 수익률을 맞추겠다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들은 1년이나 2년마다 계속 세입자를 맞추셔야 되는 분들이에요. 실제로 월세를 줬는데 내가 나중에 실입주를 하는 경우는 그다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앞으로 나와 거래를 주로 할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해서 계속 연락을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으시면 좋고요. 이런 분들은 진짜 수익률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수익률 계산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가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겠죠. 1억 원짜리 집을 1,000만 원을 투자하고 1,000에 50만 원으로 한다 라고 하면 9천만 원이 필요한데 여기서 수익률이 6.7%잖아요. 대출을 받으면 이게 20%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20%, 30%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방법들을 내가 알고 브리핑을 한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매매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다섯 번째 방법을 한번 볼게요. 전세를 끼고 매매하는 방법. 최근에 가장 많이 일어나는 매매 방법입니다. 집을 살 때 적은 비용을 가지고 집을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많이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은 실제로 가지고 있는 금액이 전세를 끼지 않으면 절대 매매를 하지 못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집들로 해주셔야 됩니다. 실거주를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혹은 전세를 끼고 매매했는데 나중에 실거주가 가능한 분들도 있어요. 나중에 실입주를 하거나. 그러니까 이 형태가 어떤 형태인지에 따라서 얘기를 해보고 방법을 찾아가지고 해주시면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는 사람들의 형태를 모르고 그냥 중개를 하게 되면요, 가능성이 떨어지겠죠. 가능성이 굉장히 떨어지겠죠, 당연히. 이 방법들도 기본적인 방법들입니다. 이거를 최소한 우리가 중개사가 알고 가지고 있어야지 투자자들이 왔을 때 브리핑을 할 수 있고 집을 샀을 때 장단점을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건 사는 사람들이 다르면 다른 브리핑이 필요하고 다른 방향으로 매매를 결정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되지, 그게 올바른 중개사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중개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투자는 우리가 진짜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꼭 부동산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방법이라든지 어떻게 흐름을 갖고 있는지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예요.